미국 증시가 이렇게 오르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왜 이럴까요? 결정적인 이유는 산업구조 차이 때문입니다. 수요일 하락하는 시장에서도 그래서 2차전지 관련주인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은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아는 자동차 브랜드 포르쉐 타이칸 등에서는 나노 신소재 CNT 도전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3월 이후로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가며 상승 중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께서 어떻게 하면 실력을 키울 수 있는지 그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성공TV의 김석사입니다. 어느덧 가을이 완연합니다. 붉게 물드는 단풍처럼 우리 종목도 붉은 상승장을 기대합니다. 수요일 코스피 시장은 아쉬움을 넘어서 굉장히 힘들게 한 하루였습니다. 어제 반등을 모두 반납하고 오히려 더 큰 하락을 보였습니다. 거의 매일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캔들이 1차 지지라인에 몸통으로 닿았습니다. 이제는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다 아실 거라고 믿는데요. 올해 1차 지지라인에 계속해서 닿으면서 여러 번 위기가 있었습니다. 내일 또 이 라인을 딛고 다시 한번 버텨내는지 아니면 뚫고 하락하는지 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불안한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3대 증시 모두 상승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이렇게 오르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왜 이럴까요? 결정적인 이유는 산업구조 차이 때문입니다. 미국은 무형 자산을 가진 기업주가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애플, 아마존은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분기 실적을 발표했지만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같은 기업들이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글로벌 공급 차질로 정보기술, 자동차 등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제조업 비중이 높기 때문입니다. S&P 500은 공급망 차질과 관련 있는 종목들이 약 28%인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58%에 달합니다. 따라서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비록 수요일 시장이 여러분을 힘들게 했을지라도 아직 희망을 갖고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영상에서 상한가에 도전하는 주식을 알려드렸습니다. 바로 지금 보시는 차트인 초록뱀 미디어와 M게임을 알려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영상에서 아직 게임주가 괜찮다고 넷게임즈를 알려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가 바로 넷게임즈입니다. 보이시나요? 오늘 고가 대비 28% 급등했습니다. 상한가에 거의 달성했죠. 9월 말에 넥슨과 계약 소식에 급등 나오고 이후로 계속해서 상승했고 5일선을 따라서 상승 중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동평균선도 정별로 자리 잡고 있고 흐름이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좋은 흐름이 유지될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고점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기대해 볼만하다고 설명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상한가를 달성했습니다. 이렇게 알려드린 종목으로 결과를 만드신 모든 분들 축하드립니다. 저도 보람을 느낍니다. 오늘도 좋은 종목을 갖고 왔으니까 잘 보시길 바랍니다. 테슬라가 전기차 최초로 1조 달러 클럽에 가입했습니다. 덕분에 2차전지 관련주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1조 달러 클럽에 가입할 수 있었던 이슈가 렌터카 업체인 허츠에서 모델 3 10만 대 주문 소식이었습니다. 당연히 전기차가 늘어나면 배터리도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전기차 시장이 점점 넓어져 가고 있고 2차전지 배터리도 계속해서 점점 수요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수요일 하락하는 시장에서도 그래서 2차전지 관련주인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은 크게 상승했습니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은 2차전지 전구체, 양극 소재 등 전지재료 사업에 진출해 있는데 오늘같이 시장이 하락하는 날에도 6.39%, 15% 등 급등한 모습이었습니다. 2차전지 시장이 급성장하는 데 따라서 수혜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넷게임즈를 알려드릴 때도 아직 게임주의 흐름이 좋은 것 같다, 아직 게임주가 살아있는 것 같다 라고 설명드리면서 알려드렸었습니다. 오늘도 아직 2차전지 시장이 괜찮은 것 같아서 좋은 종목 두 종목을 찾아왔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서 잘 보시길 바랍니다. 종목 설명을 드리기 전에 얼마 전 영상 댓글에서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종목을 찾으시는지, 어떻게 이슈를 찾아내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께서 어떻게 하면 실력을 키울 수 있는지 그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시장이 안 좋다는 건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겁니다. 따라서 종목뿐만 아니라 섹터가 워낙 힘이 좋고 잘 갈 것 같은 걸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점점 활용도가 높아지고 그 중요도가 높아질 부분에서 저는 2차전지를 관심 있게 봤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오늘도 2차전지 관련주가 잘 갔기 때문입니다.
2차 전지는 소재 이슈가 특히 중요합니다. 테슬라가 LFP 배터리 채용을 늘리겠다고 하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알고 계신 분들은 이해에 따라서 종목을 찾고 그 종목으로 수익을 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어떤 이슈 때문에 이렇게 주목을 받는 거지? 라고 궁금하셨을 겁니다. 지금부터 2차 전지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부터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전지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1차 전지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주로 하는 건전지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 장난감이나 리모컨, 군대 이런 곳에서 많이 쓰이고 있죠. 1차 전지는 말 그대로 이걸 한 번 써서 버리는 건데 2차 전지는 반복해서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충전용 건전지 쓰셨던 기억 많이 나실 겁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2차 전지입니다. 이 2차 전지에는 주로 4대의 핵심 소재가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양극재, 그리고 음극재, 그 사이에 있는 전해질과 전해액 혹은 분리막입니다. 각각의 기능에 대한 설명을 하기 전에 먼저 전지의 흐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간단하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 전구 실험한 거, 전구에 불 켜는 실험 했던 거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보통 배터리에 저장된 에너지를 사용하는 걸 방전이라고 하는데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전자가 사용될 때는 이렇게 음극에서 플러스로 이동을 하고 충전할 때는 양극에 있는 것들이 다시 음극으로 갑니다. 이때 사용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마이너스랑 플러스가 왔다 갔다 할 때 그냥 이동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연결하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잘 이동할 수 있게 해주는 통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매개체, 연결해주는 어떤 매개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2차 전지를 얘기할 때 그래서 보통 이 네 가지의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오늘은 다시 기사로 돌아가서 이 중에 양극재, 양극활 물질 이슈에 대해서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다시 한번 2차 전지는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 기억하실 겁니다. 시장에서는 주로 원료에 따라서 두 가지를 이용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NCM 그리고 LFP입니다. 대표적인 차이는 에너지 용량입니다. 에너지 용량은 쉽게 말해서 결국 이동거리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무조건 멀리 갈 수 있는 게 좋겠지만 중요한 건 불이 나면 안 됩니다. 그런 걸 다른 말로 안정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는데요. 2018년에는 전기차 화재가 12건이었는데 올해 7월까지는 벌써 22건으로 전기차 배터리의 화재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 지점에서 안정성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이 부분에서 LFP가 필요하다, 더 많이 쓰여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슈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자 구조가 비교적 안정적이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너무 깊기 때문에 제가 차후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있다라면 한 번 더 설명을 더 깊게 드리도록 하고요. 그냥 LFP는 NCM보다 조금 더 안전하다, 안정적이다. 그래서 결국 화재 위험이 낮다라고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가 NCM에 비해서 에너지 밀도가 낮습니다. 에너지 밀도가 낮다는 것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주행거리가 다소 짧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NCM은 LFP에 비해서 비용이 비쌉니다. 즉 반대로 말하면 LFP가 더 싸다라는 거죠. 그런데 테슬라는 왜 갑자기 LFP 배터리를 늘리겠다는 것인가? 여기서부터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한번 집중해 보세요. 테슬라 자동차 모델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고급 브랜드 모델이 모델 S이고 그 다음 모델 X, 그 다음 모델 Y, 마지막으로 모델 3, 모델 3 모델이 있습니다. 사실 이미 테슬라는 중국에서는 모델 3와 모델 Y에서 LFP 배터리를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NCM 배터리 대비 가격 경쟁력이 약 2분의 1로 워낙 높기 때문에 저가 전기차 분야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전기차에서 배터리가 차지하는 원가 비중이 대략 35%, 많으면 50%까지 잡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배터리 가격을 잡으면 차량의 가격을 굉장히 낮출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테슬라는 저가 전기차 시장을 확대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존 고급 모델에서는 기존의 배터리를 착장합니다. 왜? 주행거리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모델 3의 가격이 30만 9,900위안, 우리 돈으로 약 5,7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저가 배터리를 사용하면 24만 9,900위안으로 대략 한 30% 정도 가격이 저렴해집니다. 그런데 최근 테슬라 외에도 이 폭스바겐, 포드도 LFP 배터리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고객사가 LFP 배터리 채용 계획을 늘리기 때문에 이 라인업을 확대해야 되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내는 주로 NCM 배터리를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배경 지식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LFP 배터리 소재 종목을 탐색해야겠다, 이 종목을 내가 잡아야겠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부분 들어갑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는 주행거리와 연결됩니다. 그런데 LFP 배터리는 주행거리, 에너지 밀도가 굉장히 낮아서 주행거리가 짧습니다. 소재 특성상 1회 완충했을 때 주행거리가 약 400km를 넘기가 힘듭니다. 400km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기도 애매한 거리입니다. 반면에 NCM 배터리는 앞으로 주행거리가 더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미 현재 1회 완충하면 약 500에서 많게는 700km까지 간다라고 합니다. 이미 전기차를 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휴게소에서 충전하고 다시 한번 원하는 목적지까지 간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행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폐배터리 문제에서도 재활용에 이 NCM이 더 유리합니다. 앞으로 기술 개발이 계속해서 지속되면 이 지금의 가격 격차는 더 줄어들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평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만약 전기차를 사는데 이 배터리 장착차가 어떤 것에 의해서 내가 이용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면 아마 주행거리, 충전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올 겁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이 배터리를 장착한 차들이 늘기 때문에 이 종목이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것이 더 좋을지 아마 느낌이 오실 겁니다. 사실 배터리의 이 4대 소재 이야기를 하나하나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께서 더 느낌도 오시고 종목을 잡을 때 더 확실하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종목이 간다, 어떤 소재에서 이 종목이 연관성이 있다를 알고 들어가기 때문에 든든합니다. 마음이. 근거가 확실하면 종목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면 시장이 좋거나 좋지 않을 때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잘 모르고 들어가시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거나 종목이 조금만 움직여도 불안하신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께서 김석사가 어떻게 종목을 선별해 주는지, 어떤 이슈로 이 종목의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시는지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가볍게 설명드렸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2차전지 뿐만 아니라 메타버스나 전기차, 반도체, 이 전장과 후장, 각 산업의 밸류체인을 알고 들어가시면 종목에 보는 눈도 확 트이고 이 종목을 내가 왜 선별했는지, 이 종목을 어느 정도 비중으로 들어가면 좋을지, 이 산업이 어떻게 커갈지를 알기 때문에 확실히 더 믿음이 생기고 그 종목에 대한 확신도 생깁니다. 여러분께서도 이슈를 찾거나 종목을 선정해서 들어가실 때 이런 근거를 갖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제 영상을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설명해 드리는 영상을 잘 보면서 차근차근 따라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개괄적으로 설명해 드렸고, 강론은 다음 부분에 혹시 더 원하시면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서 이것들이 어떤 종목과 연결되는지, 어떤 기업이 어떤 소재를 제조하고 판매하고 또 유통하는지 한번 설명을 쭉 한번 드리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차 전지 관련주로 나노 신소재를 첫 번째 종목으로 들고 왔습니다. 이제 나노 신소재는 태양전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소재 제조업을 주로 하는데, 배터리 용량과 충전 시간 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NCT 도전제를 상용화했고 거기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로 꼽히고 있고,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아는 자동차 브랜드 포르쉐 타이칸 등에서는 나노 신소재의 CNT 도전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서 같이 입지가 더 늘어날 거고 당연히 매출도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나노 신소재 일봉 차트 보겠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계속해서 상승해서 최고 52,200원을 기록한 후 하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3월 이후로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가며 상승 중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차전지 이슈가 있을 때마다 거래량이 들어오며 급등한 모습을 보였고, 쉬어가다 천천히 하락하고 다시 한번 2차전지 이슈가 붙을 때 급등하고 천천히 쉬어가다 천천히 하락하는 모습을 패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단기 이동 평균선이 모여서 에너지를 모으고 있고 윗꼬리로 11선을 딛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상승 추세가 살아있는 모습으로 보이지만 저항 라인에 맞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따라서 저항 라인에 맞고 떨어질 우려가 있고 매물대도 지금 소화되는 중으로 볼 수 있으며 단기 저항 라인으로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앞서 2020년 7월 말경에 최고가 부근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슈를 받고 올라간다면 그 위에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을 맞고 떨어질 확률도 있다는 점은 조심해야겠고, 떨어진다면 앞선 패턴과 같이 이 60일 라인인 41,000원대까지도 41,000원 라인대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은 조심해야겠습니다. 나노 신소재 주봉 차트도 보겠습니다.
올해 3월을 보면 60일선을 라인으로 완벽하게 저점을 잡고 그 이후로 상승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승 추세 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몸통으로 5주선을 딛고 있고 밑꼬리로 10주선을 딛고 있는 모습도 보기 좋습니다. 현재 이동평균선이 정배열로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부분은 굉장히 좋지만 거래량이 계속 점차로 줄어드는 부분은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난 한 달간의 투자 흐름을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를 많이 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재무제표상의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지켜보실 바라고 이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믿는 분들이라면 장기적으로 투자해서 모아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11월 1일에 상장한 엔캠입니다. 엔캠은 2차 전지 및 EDLC용 전해액, 첨가제 제조 및 판매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해외 공장에서 2차 전지 제조 시 사용된 폐 NMP를 리사이클링하는 사업에 신규 사업으로 진출했습니다. 또한 엔캠은 전해액의 국산화를 노력하고 있는 회사로 볼 수 있고 세계 6위 정도의 회사채 크기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10대 완성차 업체에서 계속해서 너블콜을 받고 있는 전망이 좋은 회사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캠은 사실 공모하고 상장되고 3일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차트를 보기가 아직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재무제표를 보면 매출액이 계속해서 급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벌써 전년 동기 33% 늘어난 모습입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상에서는 증가하다 정체하고 적자로 바뀐 부분이 우려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투자를 좀 더 유보하시고 지켜보다 들어가시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살펴본 나노 신소재와 같이 개인과 외국인, 기관계 모두 순매수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회사에 대한 미래 성장 가능성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 역시 짧게 들어가서 수익을 보고 나올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접근해서 차곡차곡 모아가는 종목으로도 나쁘지 않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려운 수요일 시장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시장은 횡보하는 구간을 지키고 있습니다. 수요일날 지지라인을 터치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다시 반등이 난다면 앞전 화요일같이 상승장에 나올 수 있지만 이 지지라인을 뚫고 내려간다면 어디까지 내려갈지 아직 예상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는 종목을 항상 짧게 보시고 들어가길 바랍니다. 또한 아직 대응이 어려우신 주식 초보분들께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겠습니다. 앞으로도 영상을 잘 보면서 여러분들이 실력을 키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남들보다 한 발 빠르게 좋은 정보와 좋은 종목 알아가시길 바랍니다.